시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권면의 국기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시민에게 궁금해하셨던 왕암동 폐기물 입장 해결 추진 경과 보고를 담당 과장이신 원영식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원용식입니다. 예, 지금이 그 농번기인 관계로 저희들이 참석하시는데 읍면동에 많은 분들한테 할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석하신 관계로 정말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참석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행사 목적상 내빈 소개나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PT를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민간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현황과 매립장 비정상 운영 실태, 매립장 등 주변 지역 정밀 조사 사항, 그리고 매립장 안전화 대책의 필요성, 다섯 번째는 매립장 해결 추진 경위, 그리고 향후 대책 순으로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왕암 매립장에는 저희들이 10년 이상 제천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서 저희들이 환경 문제가 재앙화되고 있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요. 아시는 그 수준도 개인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는 먼저 설명드리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설명드리고 나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위치는 제천 바이오밸리 48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 소유주는 에너지 드림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윤재복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사항은 2006년도 1월 9일 원주청에서 지정 폐기물을 허가했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 다음날 일반 폐기물을 의제 처리했습니다. 의제 처리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정 폐기물을 국가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제천시는 판단의 여지가 없이 법률에 의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는 상당히 이 부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상. 시설 규모는 용량이 현재 24만 4,772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립고는 이제 현재 22.5m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립률이 97%의 매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꽉 차가지고 이제는 잔여량인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상인데 지정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이 현재 6대4의 비율로 매립되어 있다고 허가사항에는 나와 있으나, 그건 아직 정확하게 성상을 저희들이 분석한 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 및 인허가 과정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16일 날 제천시가 당초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승인 요청해가지고 이 문제 사업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월 9일자에 지정 폐기물 처리업이 원주지방청으로부터 허가가 됐었고, 2006년도 1월 10일자로 제천시가 일반 폐기물을 의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도 3월 8일 날에 그 25만 9천 45만 8천, 그러니까 25만 9천 458만 입방미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1년도 4월 26일 날 경매로 당초에 허가제인 대원 인바이로텍에서 주 에너지 드림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매립장의 그 비정상적인 현재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2006년도 7월 16일 날 에어돔이 1차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사면이 붕괴돼서 침출수가 다량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 8일 날 에어돔이 2차 붕괴를 했습니다. 이것은 폭설로 에어돔이 훼손 및 붕괴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립률도 97%로 다 찼고 현재 업체에서는 작업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시설 관리 및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에서는 2013년 4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폐쇄 명령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는 신속하게 현재 응급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하고 강우시에는 신속한 배수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본적으로 응급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7월 달에 정부에서 특정 관리 대상 시설 2등급, 여기는 최하 등급인데 우리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가장 센 최고 등급이 되겠죠.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달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2번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주관은 현재 이 그 주된 허가자가 원주지방청인 관계로 원주지방청에서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를 주관했고요. 그 조사업체는 지오군인 21회 일개업체 전문기관이 수행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의 사업비로 그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2014년도에 매립장 인접지역에서 침출수가 유출 징후가 발견됐고 현재 남서쪽으로 55m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2015년도 유출이 최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55.2m가 현재 영향거리에 놓여 있고요. 앞으로 6년이 지나면은 현재 6년이 지나면 168m까지 이것이 확산되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보다는 아마 그 지하수의 그 지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것이 그 재앙화될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환경 피해 측면에서는 저희 그 제천시가 한방이라든가 자연치유도시의 이미지에 대해서 막대한 저희들이 지금 실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안정성 측면에도 저희들이 이것이 현재 6년이 지나면은 168m까지 확산되면은 앞으로 그 세소천이라든가 이럴 때 하류 지역에 식수원이 오염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수도권에 그 2,500만 식수원을 위협하는 국가 재난화까지 진행되리라고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매립장 관련해서 제천시 여태까지 추진 노력이라든가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기관은 현재 기획재정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주된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관들의 중앙부처의 요구안은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제천시가 수익권 인정해라. 그리고 안정화 사업도 제천시가 추진해라. 그리고 사업비도 50대 50으로 진행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근거로는 현재 국비 지원을 매립장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제천시에게 50대 50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제천시는 그동안 그 제천시의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그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제천시가 불가하다. 그
그 가장 큰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이 폐기물의 관리권이 그 원주지방청이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익권은 이전은 제천시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천시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력과 자금력이 풍부한 국가기관이 왕암매립장을 해결해야지 제천시가 수익권을 위해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는 저희들이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화 사업도 제천시가 할 수 없다. 제천시는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해라. 그래서 지정 폐기물 허가권자인 원주청이 해결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도 지방비 매칭을 50대 50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사실은 지방재정법상에는 50대 50이 제일 큰 시군을 배려하는 비율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장님이나 저희 전 직원은 이건 인정받을 수 없다. 국비 지방비도 8대2 기본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왕암동 매립장 해결 관련해서 일자별로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15년 5월 5일자로 원주청이 사업장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폐쇄명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에너지 드리밍 소유권자가 지금 사업상의 수익성도 없고 자기 자본도 없다고 지금 저희 그 쉽게 말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발 조치되고 충분히 법적인 그런 상황은 되지만은 이게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게 될 수 없어서 원주청에서는 현재 이 사업장에서 폐쇄 명령을 내린 겁니다. 폐쇄 명령은 영업 취소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 드림에서 폐쇄 명령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소유권도 행사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청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저희 그 제천시가 기획지정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국회 함노위 그리고 전문위원 국회 전문위원실을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제천의 문제점을 어떤 국가 이슈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막 진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에 왕암동 매립장 안정화 사업 관련해서 최초로 그동안 장관이나 차관, 환경부 차관 이런 분들이 무수히 왔지만은 예산이 1억도 안 썼는데 작년 11월에 최초로 정부 예산이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5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5억은 그 전체 설계비에서 5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년도는 설계를 이 친추수 대책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이 전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가 어떤 매립장 문제점 관련해 가지고 중앙이나 지방의 그 언론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문제 인식을 교류하고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7년도 2월 6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승동 외 500인의 연명부로 고충민원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관계기관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4회에 걸쳐서 원주청, 충청북도 제천시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시의회에서도 국회나 환경부 기재부에 그 안정화 촉구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총 7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부, 환경부, 원주청, 충청북도, 제천시가 다자간의 회의를 진행해서 각자의 논리로 그 자기 단체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천시도 무수히 많은 그 현장 조정 결과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월 14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를 제천시 여기 5층 이 자리에서 개최를 해서 거기 저희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여기에는 국민권익위원장, 충청북도 지사님을 대표해서 정무부지사 그리고 제천시를 대표해서 시장님께서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키를 쥐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장 그리고 민원인 대표 500명을 대표하는 박승동 씨 그리고 환경부 장관을 대리해서 폐자원 관리과장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 합의사항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합의사항은 법적인 구속력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앙정부가 어떤 책임을 방기하든 향후 방기하든가 아니면 해태할 시에는 저희들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그런 권리가 생겼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이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천시가 그런 어떤 권한을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주지방청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청에서 당초 그 제천시의 소유권 이전을 한 발 물러서서 소유권 이전 얘기하지 않고 원주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제천시와 협조해서 충청북도와 협조해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폐쇄 절차를 약 5년에 걸쳐서 신속히 진행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면은 그 공사 설계나 공사 집행을 원주청이 100% 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본적인 자본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원주청 국가기관이 나선 이상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산, 소유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기본적으로 원주청이 하도록 독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방비 분담금 이것을 확보해가면 충청북도와 같이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5년이 지나서 안정화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소유권 이전을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소유권 이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천시는 제천시의 역할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지방비 분담금을 위해서 제천시와 같이 협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서 국비 확보하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안정화 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하는 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향후 제천시 대책 및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대책은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조정 협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때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분도 도비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국가에서 향후 관리하는 것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콘텐츠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전체 이 안정화 대책 사업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여태까지 얘기한 그 어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충분히 상향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7년도는 저희들이 그 원주청에서 실시 설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침투수 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사항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을 이루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차스벽 등 오염 확산 방지 시설이 설치되고 침투수 처리가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마운드 매립장에 대한 복토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마을이라든가 제천시에 피해가 없나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그 연도별 사업비 투자 계획은 현재까지는 추정 금액 70억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면은 국비가 56억, 도비가 7억, 시비가 7억 이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해년도에는 8대2 원칙이 5대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 예산으로 볼 때 5년 전체로 볼 때는 8대2 원칙을 저희들이 확고히 그 중심을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이 망암동 매립장에 대해서 저희 제천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자가 97%를 단기간에 매립하고 우리가 그 시산말로 시참말로 먹튀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업체의 도덕적인 문제고 우리가 어떤 정부의 법제적인 어떤 미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정부의 건의해서 앞으로 법령화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그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망암동 매립장이 현재 전국에 유사한 것이 6개 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천시가 이 문제가 발상이 돼가지고 원주청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저희들이 수많은 조정 결과를 거친 게 현재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려서 간신히 저희들이 그 항구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첫 삽은 떴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나머지 시군들은 그 현재 요구하는 시점인데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한 번 비정상화되면은 지역에 엄청난 피해와 해결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지역사회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실무적인 문제인데 현재 그 망암동 폐기물 매립장의 그 법제적인 어떤 미스도 현재 그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 충분히 받아놨으면은 초기에 어느 정도 대책이 될 수 있었는데 현재 그 원주청에서 38억 원 중 7억 원 정도만 지금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매립량이 50%가 도달하면은 이행 보증금이 전액 납부가 되고 이게 그 매립 비율에 따라서 이행 보증이 납부되는 여러 개 납부되다 보니까 이행 보증금이 체납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재 그 환경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법적인 어떤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현장 이사회에서 지난 4월달에 현장 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전에 그 시장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 장관, 환경부 차관 그리고 그 충청부도 지사님 그리고 이인영 국회의원님까지 그 무수히 많은 그 저희들이 제천시가 노력했던 그 사항을 요약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저기 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망암동 매립장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는 아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그 시장님 인사 말씀 뒤에 이제 또 그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 인사 말씀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청이 이렇게 늘 딱딱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불편합니다만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저 인사 말씀 겸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니까 양순경 의원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쪽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제천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상천 행정부 지국장님과 또 우리 김은래 미래전략 사업단장님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5월이 지금 농번기이고 이제 중요한 데를 점검을 다 해봤더니 그래도 모내기는 제철의 경우는 올해 가뭄에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비가 좀 올 것 같다는 예보가 있어서 좀 다행인데요. 지금 저수지 수량과 관련된 것을 다 지금 정비하고 또 약간의 양수기를 준비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이제 관정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대로 오늘 아침까지 비상 대책은 다 마련해 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농민들은 그래도 어쨌든 하늘이 너무 뜨겁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요. 모두 농민들에게 좀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해결을 위한 시민 보고회에 함께 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보니까 영서동의 우리 동작협의회 회장님, 우리 김한식 회장님 저쪽 뒤에 계시는군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다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무국장도 오셨고 뭐 다 많이 오셨는데 내기 소개는 오늘 안 하는 순서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인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제천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보면은 가장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과 또 헌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의제 하나가 자치분권을 확실하게 헌법 조항에 명시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의견들을 각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지하였고 또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자치분권 문제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가 자꾸 완화되고 또 수도권 중심의 많은 경제, 문화, 예술, 다양한 그런 인프라가 몰입이 되어 왔던 것을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정부에서 많은 것을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산 배치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다시 지난 한 9년간 수도권 집중화로 잠깐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3년 동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장 유치라든지 또는 많은 그 수도권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새로 또 역시 헌법 개정 작업이나 새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 발전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의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제천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한 과제와 균형 발전이라는 의제를 놓고 저희 시에서는 대통령 공약을 집중 분석해서 제천시와 연계되는 많은 사업과 또 정책 방향을 함께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제가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뭐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우리 시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던 사업이죠. 정말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 사업했던 분은 이미 다 그 적절한 법적 기간을 위반하면서 빨리 다 매립시켜 놓고 그 매립 과정에서도 약간의 부분적인 그 안정화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마구잡이로 다 매입을 해놓고 묻어내고 가는 이런 형태의 먹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해결될 과제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몸을 따지면 일단 몸에 병이 나면 그 병을 고쳐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까 보고 중에도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침출수가 새어나가고 있어서 추후에 이 한강으로 연결되는 지류에 미당천으로나 이렇게 연결되고 나면은 그것은 제천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왔던 청정지역, 또 의병의 도시, 또 관광도시, 또 다른 형태의 많은 한방 천연문 산업
그런 모든 분야의 치명적인 오명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줄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가 저희가 이제 동묘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의림지 이벤트홀을 좀 저거를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의림지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역 아닙니까? 명승이기도 하고 또 제천의 대표적인 청풍호와 의림지 두 군데가 관광객이 찾는 1순위인데 거기에 의림지 이벤트홀을 빨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좀 작은 거긴 하지만 제3명의촌의 목욕장 사건, 목욕장이 지금 거기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한 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 전 기본료가 자꾸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악성인 것이 왕암동 폐기물 목욕장 사건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좀 놓아져 있으면 시간의 문제지 크게 지역에 보이는 당장의 큰 피해는 적은데요. 왕암 폐기물 목욕장은 이미 보고에도 있었지만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뭐 숨겨왔든 알 수가 없었든 뭐 그것은 착취해 두고라도 그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이상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천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피해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선 저는 모두의 인사 말씀 겸해서 두 위원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했고 많은 시민들이 애썼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꼭 우리 원영식 과장에게 정말 애썼다고 공개적으로 제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정부하고 논쟁을 하고 싸울 때에 국회하고 논쟁하고 싸울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현직 공직자로 있으면서 중앙부처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내린 어떤 방침들을 시장의 뜻에 맞춰서 가서 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다 익히 아시겠지만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 그러면 50대 50의 국비를 투입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만약에 그렇게만 할 것 같았으면 벌써 2년 전쯤에 어쩌면 해결된다기보다는 슬금슬금 이렇게 예산 받아갖고 진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무차히 하지만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지금 현재도 70억 정도로 안정화할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진출수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얼마가 들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비전문가라기보다는 환경에 관심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500억이 들지 600억이 들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좀 잘 될 거라고 가정해서 제일 안심하고서 계산한 사람들이 7, 80억 정도예요. 이거를 확인도 되지 않는 걸 덜커덕 우선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서 모면하기 위해서 이전에 오고 그리고서 진행하다가 만약에 예산 50대 50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막상 뚜껑을 열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나 최악의 경우로 봐서 5, 600억이 들 경우에 2, 300억을 제쳐내서 우리 시비를 거기다 투입해야 되는 결과가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정부에다가 많은 것을 협박을 했죠. 겁박을 했죠. 이것은 과거의 낙동강 패널 사건 이래로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도권 2,500만의 상수원인 그 상수원의 오염원이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건 난리가 났다라는 취지. 그리고 나고야 의정서도 있고 세계 지금 환경관계 협약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한강에 기적으로 걸려야 했잖아요. 한강에 이런 지금 폐기물 신출수가 새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직 생물학적인 어떤 위험 요소는 둘째성이라도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완전히 추락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서 설득할 때 썼던 협박인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주고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그걸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잘 이어져 왔습니다.
마지막 협상할 때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하도 버텨주니까 시장님이 이걸 끝까지 버텨주면 가서 의자리도 한번 들고 막 언성을 높여보겠다 이런 얘기해서 절대 물리적인 모습은 안 되고 스마트폰을 탁 껴서 동영상을 쫙 찍어라. 그때부터 만약에 못 찍게 막으면 시장이 워낙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꼭 찍어라 그랬다고 라고 얘기하고 다 찍으라고. 그럼 이 회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힘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걸 아주 끝까지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각 팀장님들도 이렇게 모셨고 다 계시지만 대표에서 원영식 과장이 진짜 내가 이걸 해결하라고 내가 도시미학 과장을 맡겨놨는데 정말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뚝심 있게 잘 처리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미학과 전체 직원들에게 대표에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우리 막걸리 한잔 산 것보다 이게 낫죠? 정말 우리 원 과장이랑 여기 우리 도시미학과의 직원들이 정말 뚝심 있게 진짜 정말 아주 저를 많이 지켜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이야 이미 다 여러 가지 보고해 드려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고마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까 이제 국비 5억을 처음 받은 것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우리가 국비를 3억을 확보한 게 제일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망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가 어떤가라는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단 예비적으로 3억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시의회에서도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 양승영 의원도 계시지만 일단 시의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비는 확보하겠지만 돈 3억이 큰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망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정식으로 검증하기 시작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는 그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만드는 게 저의 전략이지 돈 3억 국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정부에서 3억을 받으려면 국회, 예결위, 그 다음에 환경부, 기재부 관련되는 데를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망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3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꼭 못 받더라도 이 조사를 해야 되니 시의회에서 예비적으로 3억을 시비를 좀 세워놓자 해서 세워주셨어요. 그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국회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이래요. 이인영 최고위원, 그 당시에 송광호 국회의원, 그 다음에 노영민 의원, 오재세 의원 이런 분들이 관련 상임위, 그 다음에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껴서 환경부와 기재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결위를 통해서 정부에다 예산을 거꾸로 이렇게 넣어준 예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환경 폐기물 사업,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정말 송광호 의원도 고생하셨어요. 아까 이 환경부 장관이나 또는 많은 분들 있을 때도 송광호 의원이 자주 오셨어요. 같이 참석하셔서 그 당시만 해도 또 집권당의 현역 의원으로서 다른 데를 정치적인 무게 중심을 잘 실어주셨고 시에서는 시나름대로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도 시민들대로 많이 관심하고 참여해 주셔서 이 일이 잘 단추가 풀려졌다. 첫 번째 우리는 이 3억을 용역조사비를 받은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비를 도로 반납했어요. 예산을.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조사를 했더니 아까 말씀처럼 신출수가 세워난다는 것이 정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뒷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가 넘어갔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여기 우리 제천 단양 출신이죠. 한정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식으로 이거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식으로 아무도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해도 이거 국정감사에서 잘 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정의 의원님은 고향이 또 단양이시니까 지역 사정도 잘 알고 다행히 또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제가 초청을 해서 그분이 서울시 여성위원장을 하셨을 때인데 초청을 해서 많은 또 이렇게 제천과의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천 입장을 한번 해야지 하고서 국감에서 그분이 환경부들에서 아주 세게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덕장관도 관심 갖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이렇게 2단계를 넘어가서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비 5억은 그기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 예산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첫째는 정부 책임으로
쐐기를 박아야 될 텐데 현행 법상 우리가 많은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더니 우리 여기 그 백영수 팀장, 여기 원영식 과장, 그렇다는 또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 김지수 변호사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환경법 모든 걸 다 조사했더니 우리에게 유리한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세게 더 대처를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현행법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정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한 게 권익위원회를 동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법적으로 애매한 것들을 막아낼 때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건 지금 그런 것처럼 사법부에 입법사법 행정이 상권 분리되어 있는데 사법부에서 판결이 난 것은 그대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부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나마 그것을 조정하는데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익위원회입니다.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미 대한민국을 권익위원회를 위상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미 촛불 집회와 촛불 민심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권 교체가 거의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권익위원회 위상이 강화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의 의견이 굉장히 존중되는 그런 정부 분위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돼서 우리 지역에서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박순동 의원과 지금 이제 제천시의 보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박순동 전 의원과 또 많은 한 500여 명의 시민들이 같이 연대해서 서명을 잘 해주시고 해서 그 권익위원회에다 제소를 하고 그것이 이제 국가 조정 역할을 통해서 아까 보고된 대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것은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시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했고 또 제천이라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히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잘 안정화가 돼서 2020년, 22년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되고 나서 거기를 복토하고 그 위를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자리에 제천 시민이 협치를 통해서 시민과 행정부가 또는 제천 출신 또는 제천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두가 협력을 통해서 일궈낸 중요한 성공 사례로 기록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데서 오늘 이 자리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좋은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입장에서 마무리로 지금도 정부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제천시에서 왕암동 폐기물 백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예요. 역사와 기록을 위해서도 만들었어요. 우리 시에 더 이상 이런 정책적 실패나 정부의 잘못시설 안 되겠다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백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대면에 지금 이제 권익위원회 조정이 끝났으니까 얘기지만 이것을 당초에 설립했을 때는 왕암동 폐기물 처리장을 우리가 매립장을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수시하고 한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함께 이거를 낱낱이 다 조사해서 기록을 남기겠다는 하나의 선정포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백서 추진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나면 앞으로 이것이 다 집대성해서 시민과 또 우리 시와 또 관련된 많은 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그런 마무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22년도 이후에 안정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환경청에서 점검을 해서 이 정도는 됐습니다 하고 넘겨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완전히 점검을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안정화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안 넘겨오면 손해인 거예요. 그때 되면 난지도처럼 그 넓은 땅을 난지도처럼 넓진 않지만 그 안정화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위를 작은 공원화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시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안정화에 대한 최종 점검까지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 문제가 잘 안정화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시민 모두가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유하고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말씀 좀더 드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제 궁금하시거나 좋은 제안 있으시면 혹은 뭐 지적하실 사항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자유관계단장님한테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임위원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승경 의원님 저 인사 말씀 겸해서 양순경 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양순경입니다. 우리 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해외 연수도 가 계시고 다 바쁘신데 저도 그냥 이렇게 망원동 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 추진 시민보고에서 좋은 결과물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듣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우리 시장님의 너무 크신 배려로 이렇게 또 마이크까지 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리고 또 대표로 왔다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고생하신 그 모든 결과물이 좋은 성과로 잘 이루어져서 시장님이 지금 소상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물이 제천시에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침수수 중에 그 중금속이 좀 검출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우리 1차 처리 후에 환경사업소로 방출될 때 우리 환경사업소는 지금 그 미생물 처리 방법으로 생물학적인 그 처리 방법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그 화학적인 공법이 준비는 돼 있는 건가요? 그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관련해서 이제 그 침수소 연계 처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원주청하고 저희 그 환경사업소하고 앞으로 이제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요.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는 연계 처리를 협의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사항은 우리가 연계 처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천시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여력이 되면 그렇다고 제천에서 나오는 거를 충주나 원주에서 처리하라고 저희들이 부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연계 처리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망한 매립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주도적으로 연계 처리를 먼저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도적인 방법인데 예. 그래도 어차피 이게 수질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수질에 제천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주시겠지만이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상에 담으면 되는 사항. 환경사업소의 그 처리 공법이 예. 생물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까지 알겠습니다.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체킹해 네,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좋은 결과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참고적으로 그 왕암 매립장 관련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사항이 몇 가지 저희들이 요약해 보면은 가장 큰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그 원주청에서 현재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제천시가 그걸 촉구할 사항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이 되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거지 그냥 미봉책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협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봉책으로 하기로 한다 협의해 준 적이 저희 제천시는 절대 없고요. 완벽한 처리, 그러니까 안정화 대책을 그래도 국가기관인 원주청에서 하면은 나라에서 하는 건데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제천시가 하면은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없습니다. 제천시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움직이는데 안 된다면은 어떤 그거는 근본적인
그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주청에서 책임지고 미공책이 아닌 완벽한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투수를 이 처리하는 것을 이제 그 대체지에 대해서 일부 이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지는 잘 아시지만은 현재 우리가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그 대책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수백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체지 조성해서 왕암동 매립장의 그 오폐수를 대체지에다 갖다 퍼다 놓고 여기를 완벽하게 처리한 다음에 다시 퍼다 놓고 그걸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지만은 제천의 왕암동 매립장을 하나 더 만드는데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견 제시는 될 수 있어도 일단 부지 선정에 또 만연하설입니다. 이거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당장 해결해야지 부지 선정위원회 조성하고 또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이러다 보면 10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게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상적으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대체 부지가 현재 딱 조성돼 있고 그리고 옮겨 담아서 해결이 되고 다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으로 다시 완벽하게 옮겨 담은 다음에 새로 설치한 건 없애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건의를 해주셔야지 그냥 새로운 부지로 옮겨 담고 완벽하게 해결해보자. 이것은 그 원주청에서는 지금 난색을 저희 제천시만이 그러는 게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원주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추정적인 말씀이 아니고 원주청 담당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사항입니다. 우리 다 들었고.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에서 고려하지 않는 대체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조심할 것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국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만들고는 싶겠죠, 국가에서는. 왜냐면 그걸 다 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대체지 조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왕암 매립장을 해결하겠다고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문제 덩어리를 두 개를 만드는 수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제안을 해주시고요. 근데 그것도 원주청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청에서 왕암동 매립장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체지 공법으로 왕암동 매립장을 해결하는 것도 앞으로 원주청에서 전담해야 될 사항이고 제천시는 의견 전달을 할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종합 결론 내린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 아닌가. 대체지 조성은 말은 좋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 가끔씩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제천시가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립장이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누가 동의해 주겠는가. 자기 마을에 그게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매립장이 친추수로 터졌는데 10년, 20년 걸릴 거를 방안이라고 추진한다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왕암동 매립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완벽한 공법으로 정말 시민들한테 아주 천년만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주청의 설계를 똑바로 하고 검사를 똑바로 하고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가 이제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린 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전화라든가 의견이 많이 접촉이 됩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청에서 70억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청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공사를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억에 합의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미공책에 합의해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청이 향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책임지고 사업비가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원주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다만 제천시가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만 분담하는 걸로 그것도 뭐 막대한 돈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협의 대상이 아니죠. 저희들이 제천시가 용인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협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가 계시면은 앞으로도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정책을 정립해가지고 제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자꾸 이제 그 내부적으로 자꾸 키울 건 없고요. 사실 배경수 옆에 팀장님이 이제 환경직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공직생활 이제 뭐 얼마 안 되시고 소신을 거두는다. 우스에서 퇴직금을 걸고 한번 영혼을 걸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이동안 제가 정말로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배경수 팀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저기 모든 공을 돌리고
그걸 시장님께서 이제 저를 대표해서 다분하게 말씀해 주시다가 제가 이거는 너무 양심에 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너무 많이 하셨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정말로 시장님께서 저희들을 믿고서 많은 그 제천지 정책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잘 뛰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 시장의 환경주에 관련해서 정말로 청약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엔텍 소송도 6월 달에 이제 그 최종 결론이 나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 제천시장 많은 우여곡절을 하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엔텍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프레카도 반대 50개 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절로 감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까지 경계의 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지정 폐기물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천에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은 국가기관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를 더 만들고 싶겠죠. 그런 어떤 국가 정책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많은 그 힘든 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하고 중국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현장 분위기를 마치고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아닙니다.